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사건과 근원 사건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우선 사건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원 사건도 결국 사건이기 때문에, 자, 사건이 뭔지부터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만 딱 나와 있고요. 표본 공간에 대해서는 이전에 얘기를 했고, 요렇게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바로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이렇다라고 이미 얘기가 끝났고요. 그 밑에 보면 사건 하나가 소개가 돼 있는데 요걸 봅시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주사위를 던지는 이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미 그냥 편하게 생각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자,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진다 칩시다. 예를 들어 그 결과로 2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죠. 주사위 던지면. 근데 그 중에 2가 나왔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주사위를 던졌더니 4가 나왔어요.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일어난 거죠. 주사위 던졌더니 5가 나왔습니다.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우들을 여기서 쏙쏙 골라가는 겁니다. 골라가요. 이거는 표본 공간이고 그 표본 공간의 원소들 중에 이 조건, 짝수의 눈에 해당하는 거를 쏙쏙 골라갑니다. 그렇게 부분 집합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2, 4, 6으로. 그 집합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집합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가는데 표본 공간도 집합이고 사건도 집합인데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그 원소 구성이 좀 달라지겠죠.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 같으면 홀수를 빼가겠죠. 그죠? 무튼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말하기도 불편하고요. 글로 적기도 불편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보통 알파벳으로 지칭을 많이 하는데 알파벳 대문자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 하자면 그 사건 A는 요 집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잘 봐두고요. 그 다음에 얘 하나만 더 봅시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다 골라가는 거예요. 골라가면 그렇게 표본 공간 속에서 요 조건에 맞는 원소를 골라가서 부분 집합을 새로 만들면 3, 6. 자, 요 부분 집합이 요 사건이에요. 그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알파벳 B라고 지칭하자면은 그 사건 B는 이 집합입니다. 사건은 결국 집합이에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짤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자, 그리고 그 밑에 근원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원 사건은 결국엔 사건은 사건인데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예요. 원소 개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 근원 사건은 예를 들자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온 사건, 3의 눈이 나온 사건 같은 것들.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사건. 자, 원소가 하나뿐인 사건. 요런 게 근원 사건입니다. 요까지 얘기할게요.